이 국장님, 예. 지금 한동훈 후보가 예. 지난 20일부터 이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김문수 선대위에는 참여를 하지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네.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하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네. 지원 유세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0일에는 부산, 광안리, 예, 수영구 광안리에 나가서 첫 번째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수영구 광안리에 가가지고 첫 번째 지원 유세를 했죠. 예, 예.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그 지지자들이 네네. 함께 거리 유세에 동참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직접 갔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세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세차가 나오지 않으면 마이크를 쓸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생목으로 얘기를 했고, 첫 번째 날, 그러니까 광안리에 간 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금 일부 그런 어떤 태도와 또는 주장은 자기와 다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다. 동참해달라라고 호소를 했고, 광안리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고요. 네. 특히 3대1, 5대1로 그렇게 지난 경선 때 네, 네. 싸웠지 않느냐. 다른 쪽들이 3개 세력, 5개 세력이 연합해갖고 이렇게 싸웠는데 왜 배알도 없느냐. 호구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지지자가 자기한테 허드란 얘기를 하면서 예, 한동훈이 호구다. 예. 그러나 나는 국가를 위해서 호구가 되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위험한 이재명을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사실 본인은 나오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선배님 말씀처럼 그러나 이재명이 되는 세상이 얼마나 최악인지를 그래서 막아야 되는가를 지금 결심을 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4명이나 그 무슨 특사단위를 예. 하와이까지 보내서 수천만 원을 써가면서 예. 이렇게 가서 설득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아니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유세에 나섰으면 유세차라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는 않고 김문수 후보 이름이 없는 이 셔츠를 입었느니 옷 가지고 뭐 이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오히려 더 발목을 잡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대우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아예 경선 불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선 끝나자마자 그 앞에서는 내가 탈당하겠습니다. 뭐 잘해보세요. 그러고 나와서는 뭐 음모 때문에 한 놈 때문에 2번이나 네다바이를 당했다. 일본어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썼어요. 홍준표가. 일본어 좋아하잖아요. 독고다이, 네다바이 이렇게 맨날.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윤석열은 완전히 그냥 진짜 욕을 한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지난 3년 전에 음모론으로 자기가 당했는데 이번에 또 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고서는 하와이에 가갖고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을 굳이 4명을 지금 보내서 무슨 꼭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한동훈 후보는 SNS를 보내갖고 친한계 의원들한테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같이 투여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이름 적히지 않은 옷을 입었다. 그거 갖고 시비입니다. 복장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한덕수로 밀어붙이려고 원래 그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김문수를 찍어갖고 보내면 돼요. 근데 안 한 거야. 당에서 한덕수 밀어붙이려고. 근데 그 옷이 일단 다 도니까 한 며칠 동안 저기 누구야? 김문수 이름 없는 걸로 입고 다녔어요. 야구복. 근데 한동훈도 처음에 그걸 다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새로 김문수 빼고 옷을 만든 게 아니고 당에서 준 옷 갖고 나갔는데 그거 갖고 좀 시비를 건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광안리에서도 상당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마는 21일 네. 대구 서문시장은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김문수 후보 갔을 때의 인원보다는 뭐 두서너 배가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막 시장이 들썩들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문시장 3번이나 갔잖아요.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 때의 버금가는 혹자는 대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서문시장 생긴 일에 이렇게 많은 적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고요. 네. 그리고 정말 저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에 떠밀려 갖고 그 안전에 유의하게 하려고 그 진행자들이 엄청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의해서 대구를 갔는데 한동훈의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고 있다. 네. 이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일으키는 바람이죠. 그렇죠. 자기한테 오는 바람이 아니라 한동훈이 일으키는 이 대선 바람, 네. 김문수한테 불어주는 이 바람이 예. 차츰 지금 태풍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거는 3가지잖아요. 인물, 구도, 바람인데 네. 인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김은수의 본인의 상품의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매력이 없어요. 본인이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뭔가 인물 자체의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TV 토론 때 보시고 아시겠지만 그렇게 본인 자체 아니 청렴하고 한 거 좋습니다. 하지만 청렴 이상의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 인물 그렇죠. 구도. 구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됐어요. 이 윤석열 지금 저 영화 관람하고 부인은 맨날 지금 저 소환 거부는 하지만 다이아 어디로 갔느냐, 샤넬 어디로 갔느냐 매일같이 신문 나옵니다. 샤넬백이 1개였는데 오늘은 또 2개였대요.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부부하고 절연을 하라. 그게 정말 옳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작에 절연하죠. 근데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 바람. 예. 원래 야당이 일으켜야 되지만 지금은 사실 여당이 야당이나 다름없잖아요. 예. 소수고. 그런데 바람 불고 있다는 겁니다. 왜? 경향신문마저도 오늘 아침 신문 제목이 그겁니다. 한동훈이 일으키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지금 22일에는 네. 청주 그리고 강원도 원주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2박 3일 일정을 끝냈습니다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한 바퀴를 또 돌고 네.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에 와서 막판에 바람을 일으켜갖고 판을 바꾸겠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권에 와갖고 바람을 일으켜 버려야 네네. 대선판이 확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서문시장에서 연호를 합니다. 한동훈.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김문수입니다. 자, 김문수로 연호를 하고 김문수로 지금 이기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해서 서문시장이 완전히 김문수의 연호로 뒤덮였다는 거고요. 저는 결국 이렇게 쭉 돌다가 마지막에는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서 한번 포옹을 하는 장면으로 그 바람을 전달하는 그 광화문 유세 이런 결말이 데서 되지 이제 않을까.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청주 원주로 갔습니다마는 수도권도 돌아야 하고 그러죠. 또 대전이라든가 호남권도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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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람을 일으킬 사람은 나경원이다, 무슨 주호영이다, 안철수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 한동훈이는 뭐고 집구석에 앉아 있느냐 했는데 집구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SNS로 계속 그럼요. 이재명을 아주 직공을 하고 있었어요. 노주성이요. 노주성 완전히 한마디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노쇼, 주도 성장.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다녀봤자 표 안 나와요. 네. 한동훈이가 한 바퀴 돌고 다녀야 바람이 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불어가지고 네. 이 서울로 북상을 시켜야 합니다. 그 바람을. 맞습니다. 수도권으로. 그렇죠. 그래야 선거판이 뒤집어지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앞서도 잠깐 이야기한 대로 한동훈이 3가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는 탄핵 반대, 네. 계엄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사과를 해라. 네. 2번째는 윤석열 부부하고 절연해라. 네. 그리고 자통당 등 극우 극단 세력하고는 선을 그어라. 네. 이런 얘기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뭐 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뭐 반성을 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행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래 가지고는 아무런 임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와서 해야죠. 아니, 왜 김용태가- 본인은 안 오고? 그렇습니다. 아무런 뭐 35살 먹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뭔가 바람을 일으킬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게, 허수아비라는 게 다 드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사과를 하고 무슨 용서를 빌어봤자 누가 감동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고작해야 굿캅 배드캅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역할 분담해 갖고 나쁜 것들은 모두 다 김용태 위원장 시켜서 사과하게 하고 자기는 좋은 얼굴로만 다니겠다,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한마디로 역할 분담론, 한마디로 김용태를 방패막이 삼았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도층으로 끌어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김용태하고 역할 분담해갖고 김용태보다 이 얘기를 하면 그건 비겁한 짓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갖고 욕먹을 일 있으면 먹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의리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 당선을 위해서는 당선이 가장 최선의 의리다. 뭐 이렇게 나서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뭐 캐치프레이즈, 무슨 비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후보 본인입니다. 그렇죠. 후보 본인이 지지율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내세우고 뭐 누구를 어떤 역할을 맡기고 이거 아닙니다. 본인이 나서야 될 때 나서서 본인의 책임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한동훈 같은 팬덤이 있고 이 국민들의 이번에 44%의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같이 바람을 일으켜 주는 거, 꼭 같이 다닐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야말로 역할 분담을 해갖고 이렇게 같이 나서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회오리로 만드는 거, 토네이도로 만들어야 하거든. 그걸 해야 하는데 그걸 예. 지금 제대로 김문수 후보가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친윤들은 나서가지고 저 사람 저러다가 자기 정치해갖고 이 당권 먹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럼 다 쫓겨나는데 지금 이런 걱정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세장을 보면요, 친윤 의원들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코빼기도. 그나마 친한 의원들, 배현진이라든지 박정훈이라든지 박정하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김문수 왔을 때 악착같이 가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뛰어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함경우라고 국민의힘 당직자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당직자였던 이 사람이 지금 SNS에 뭐라고 썼냐면, 이명박 후보도 자기 라이벌인 박근혜 후보한테 자기 선거 때 유세차 보내주고 예우를 다 갖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나오라고 한 데는 언제고, 선거운동원 등록도 5시간 만에 해줬다고 하고요. 뭐 삼고초려는 커니와 일고도 안 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원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후보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걸 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